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신문사 앞으로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디악. 그는 편지 안에서 자신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언론을 향해 마치 게임을 하듯 말했습니다. 내 암호를 풀어라. 그가 보낸 편지 안에는 기호와 알 수 없는 문자들로 가득 찬 암호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해치고 그 사실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가 정말로 범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편지에 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디악 킬러 사건은 196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밤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연인들이 차를 세우던 외진 장소, 조용한 호숫가, 택시 안, 평범한 일상이 언제든 범죄 현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알려진 사건은 1968년 12월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녀가 차 안에 있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젊은 남녀가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범행 장소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마치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듯이. 그리고 1969년 여름 캘리포니아의 여러 신문사에 세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에는 범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문장과 복잡한 암호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사에 요구했습니다. 이 암호문을 신문 일면에 실어라. 만약 싣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신문사들은 결국 그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범인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집 남자일 수도 있었고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가 단순히 숨어있는 범인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개된 암호문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까지 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호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 부부가 암호의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안에는 범인의 뒤틀린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두가 알고 싶어 했던 범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조디악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만의 상징도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간 듯한 표식. 그 표식은 곧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에 실린 그 표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디악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언론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자신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1969년 9월 한 호숫가에서 조디악은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검은 두건, 가슴에 새겨진 표식, 그리고 차갑게 이어진 협박. 이 사건은 조디악 킬러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 무대 위의 악역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 피해자는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사건 이후 조디악은 또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는 범인만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들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경찰은 더 이상 그의 편지를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조디악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는 계속해서 수사망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많은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키, 나이, 목소리, 필체, 목격담, 모든 단서를 따라갔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디악은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잡힐 듯 가까워졌다가도 결국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의 숫자를 자랑하듯 적었고 경찰을 비웃는 듯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폭탄을 만들겠다고 협박했고 때로는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디악은 진실과 거짓을 섞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실제 범인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만들어낸 괴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가 남긴 암호 중 일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그 암호 속에 범인의 이름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전문가들, 아마추어 암호 해독가들, 수사관들, 그리고 이 사건에 매달린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조디악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끝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디악의 필체와 비슷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사건 장소 주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성격이나 행동이 조디악과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있었어도 확정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부족했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목격자들의 기억은 흐려졌고 단서는 낡아갔습니다. 그리고 조디악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범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공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알고 있었고 경찰이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연출한 사람이었습니다. 편지, 암호, 상징, 협박, 그리고 끝없는 조롱.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조디악 킬러는 하나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 평범한 직장인이었을까? 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을까? 암호에 능숙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었을까? 어쩌면 조디악이 원했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름 대신 상징을 남겼습니다. 얼굴 대신 암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체포 기록 대신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조디악 킬러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암호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가 보낸 편지는 여전히 범죄 역사에서 가장 기이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그런 암호를 남겼을까? 정말 자신의 이름을 숨겨둔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두를 가지고 놀기 위한 장난이었을까? 조디악 킬러. 그는 사람을 해치고 암호를 남기고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디악 킬러는 이미 밝혀진 용의자 중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숨어 있는 걸까요?